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 역대 선거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예산군수 선거에서 유권자 표심은 어땠는지 살펴보고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를 전망해봅니다. 충남도민 4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충남 인구의 26%인 55만 6천여 명이 확진된 것으로 집계됐고 누적 사망자는 674명입니다. 충남도와 태안군이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개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온더웨스트 컨소시엄이 호텔과 골프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탄소 중립과 문화체육 분야 등 수도권 공공기관 20개를 충남으로 이전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의 역대 선거를 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예산군수 선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선거에서 예산 지역의 표심은 어땠는지 분석하고 또 이번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어떤 건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예산군은 충남에서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역대 예산군수 선거에선 7차례 모두 보수 진영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민선 1기와 2기 자유민주연합 권오창 후보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고 민선 3기에는 한나라당 박종순 후보가 당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자유선진당 최승우 후보는 민선 4기에 이어 5기에도 재선에 성공했으며 자유한국당 황선봉 군수는 민선 6기부터 7기 현재까지 예산 군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예산군수 선거의 경우 양자 대결로 치러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여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역은 보수 텃밭을 사수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황선봉 후보는 득표율 59.79%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고남종 후보를 8,410표, 19.59%포인트 차로 따돌리며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예산 지역 유권자들은 보수 정당의 인물을 지지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충남에서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가장 많이 벌린 지역은 예산군. 윤 당선인은 이 후보보다 2배 가까이 많은 득표율 63.12%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승리한 기세를 몰아 지방선거에서도 예산군수 자리를 사수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유력 후보였던 황선봉 군수가 3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깜짝 선언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 처음으로 군수 당선인을 배출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예산 지역의 최대 현안 중 하나는 내포 신도시 활성화입니다. 혁신도시 지정 후 1년 넘게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등 후속 조치가 전무하기 때문에 어느 기관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내포 신도시 홍성 권역에 비해 발전이 더딘 예산 권역의 불균형 발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표심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서해선 삽교역사 신설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두 지역의 화합과 상생 방안을 제시하는 후보도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현 군수의 불출마로 무주 공산이 된 예산 군수 선거. 보수 민심을 지키려는 국민의힘과 처음으로 정권 교체를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치열한 전략 싸움이 관전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네, 외식이 마음처럼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김남우 아나운서, 네. 집에서 음식 잘 만들어 먹나요? 네, 저 집에서 해 먹긴 해 먹는데 네. 이게 식재료 준비하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밀키트라고 하잖아요. 네. 이 간편 조리식품을 좀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종류도 생각보다 다양하고 조리 방법도 꽤 간단해가지고 좋더라고요. 요즘에 뭐 저 말고도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간편 조리식품이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기자가 간다. 이 간편 조리 식품을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송하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외식 사업이 주춤하면서 새롭게 각광받는 것들이 있죠. 바로 간편조리 식품인데요. 오늘 이 밀키트를 제가 직접 한번 구매해 보려고 하는데 최근에는 대형마트가 아니라 이 무인업소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매장을 한번 방문해 볼게요.
매장을 방문하니까 매장 내부에서도 다양한 메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메뉴를 한번 살펴보면 네, 제육볶음부터 명란오일 파스타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도 있네요. 부대찌개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까 사실 사는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면서도 또 기분 좋은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밀키트 영업업소를 운영하시면서 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죠. 날짜별로 나가는 밀키트 제품이 다른데요. 확실히 금토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안주류가 잘 나가니까 그런 탕류 메뉴로 하고요. 이런 평일 같은 경우는 찌개류나 아이들 반찬들이 잘 나가서 그런 메뉴 위주로 만들면 간편 조리식품 매장 대부분은 본사에서 주재료를 한꺼번에 공급받고 나머지 채소 등 부재료는 지역에서 직접 구입해 소포장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재료들을 많이 사놓으면 주로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밀키트는 딱 필요한 만큼만 나오니까 그만큼만 써서 하니까 재료 손실도 없고. 무인업소로 운영되는 이 매장은 고객이 제품을 고른 뒤 직접 결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4시간 운영제라 늦은 시간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일부 고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밀키트를 총 3개를 구입해봤는데요. 과연 이 밀키트의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제가 직접 체험해보겠습니다. 간편 조리식품을 일일이 분리해봤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재료 하나당 비닐팩으로 감싸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온 제품 중에서는 가장 많게는 12개까지 나온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요리할 때 편리한 건 있는데 좀 약간 과대포장된 거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대포장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박스는 엄청 큰데 내용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포장이 소분되어 있는 것 자체가 좀 비닐도 엄청 크고 버릴 때 많이 나온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배달 음식과 간편 조리식품은 선풍적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이로 인해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발생량이 20% 넘게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편리하다는 매력 뒤에 환경 문제에 대한 응답이 과제로 남으면서 친환경 소재로 탈바꿈하기 위한 간편 조리식품 업체들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민 4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0시 기준 충남 지역 신규 확진자 수는 1,340명으로 사흘 연속 10,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에는 모두 7만 7천여 명이 확진돼 하루 평균 11,000여 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로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5만 6천여 명으로 늘었는데 이는 전체 도내 인구의 2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누적 사망자는 674명입니다. 충남도와 태안군이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가세로 태안군수는 7일 안면도 관광지 2, 3, 4지구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현재 2지구에서는 기획재정부, 나라키움 정책연수원 신축공사가 한창이며 3, 4지구에서는 지난해 개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온더웨스트 컨소시엄이 호텔과 콘도, 골프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조만간 온더웨스트와 본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20개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충남도는 7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대응하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홍성군, 예산군 등과 공유했습니다. 연구용역을 맡은 충남연구원은 다른 혁신도시와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며 탄소 중립 관련 15곳, 문화체육 관련 5곳 등 모두 20곳을 유치 목표 기관으로 제시했습니다. 충남도는 공공기관 이전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하는 등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충남도의회가 농어민 수당의 국가 정책 반영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했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6일 태안에서 임시회를 열고 농어민수당 국가정책화 건의안 등 12건을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을 제안한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은 농어촌 공동화 현상을 막고 식량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장협의회는 국회와 중앙부처에 건의안을 전달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곳곳에서 활짝 핀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로든 떠나고 싶은 계절, 봄이 왔는데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정점을 지났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설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로 닫혔던 국제선 하늘길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까지 국제선 운항 횟수를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절반 수준인 2,500여 회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업계는 이 같은 추세라면 3분기 이후에는 여행업계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올 여름 휴가, 해외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다만 나라별로 코로나19 대응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일상 회복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또 사망자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봄을 만끽하되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되겠죠.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태흠 국회의원에게 충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권유해 당사자가 숙고 중인 가운데 기존 주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선이 아닌 전략 공천으로 결정될 경우 원팀을 꾸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일정 부분 후유증도 예상되는데요. 당장 박찬후 예비후보는 6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떠한 경우에도 경선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지금 중앙당 지도부에서 보여주는 행태는 원내대표에 출마한 김 의원에게 일종의 보상 차원에서 중앙당이 직접 개입해 도지사 후보로 밀어주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현역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차출한다는 것 자체가 당 내부 방침을 벗어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초 도지사 선거에 출마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었던 이명수 국회의원의 경우 출마 의사를 접은 반면 김태흠 의원이 출마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짐작하기로는 원내대표 경선의 불똥이 도지사 선거로 튀었다고 생각한다며 일련의 과정을 보면 김 원내대표 불출마와 도지사 출마는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김동완 예비후보도 전날 중앙당에 올라가 핵심 인사들에게 전략 공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김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자신이 당을 위해 노력해온 점과 도지사 후보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내세우며 공정한 경선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지사 선거 출마를 예고했던 몇몇 주자들은 불출마 선언과 함께 김태흠 의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국립과학관 등에서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1일 과학의 날을 전후로 과학관 상설 전시관을 무료로 개방하며 축제와 강연 등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응원 메시지도 받기로 했는데요. SNS에 자신이 읽은 과학책의 일부 문구를 언급하고 부탁해 과학기술 해시태그를 달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참여 인원 1명당 10,000원씩을 적립해 하반기 과학 융합 공연 등의 지원금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열리는 140여 개의 과학 체험 프로그램은 사이언스 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